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글로벌 원격 지원 전문업체 알서포트의 이주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지난번 공공솔루션 마켓 시간대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10분 정도 줄어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공공기관 유지보수에 관련된, 그리고 두 번째 아젠다인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목처럼 두 가지 아젠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계신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하시는 모빌리티 서비스나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ICT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유지보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지방 이전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거는 대전, 대구, 서울, 부산 찍고 154개의 공공기관들이 지금 전국에 분포해 있습니다. 전에는 수도권에 85%가 몰려있던 게 지금은 지방으로 65%가 몰려있다고 하죠. 이렇게 지방 분권형으로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을 한 상태, 저희가 그 중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바로 유지보수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렇게 14, 15, 16년도에 집중적으로 70%의 공공기관들이 최근 3년 내에 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정화가, 시스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지금 다 이루어지셨을까? 그리고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유지보수에 관련된 문의가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제일 첫 번째죠. 이게 제일 예산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2011년부터 17년까지 트래킹을 좀 해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0년도 초반에는 큰 폭으로 예산이 늘었죠. 그러다가 2016년, 17년 오면서 상당히 둔화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 자체가 7.4, 5.1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그 수요 예보 확정판을 보면 1.7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자체가 오르긴 올랐지만 증가폭 자체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떨어지고 어떤 부분이 올랐을까? 예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 세 가지가, 예산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소프트웨어 구축,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매, 사용 소프트웨어 구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70%가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0% 예산 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 크게 1위, 2위 예산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두 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좀 지켜봤더니 2016년 대비 2017년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부분 자체는 3.5%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사업은 6.7%가 늘어났어요. 전체 예산이 4.5%가 늘었는데 반해서 평균 예산 증가폭보다 유지관리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평균 이상 6.5%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 막대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이 점유율 자체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예산 점유율보다는 유지관리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딱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예산, 전체 예산 증가폭,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예산의 증감 현황을 봤을 때 대번에 그냥 아실 수 있는 거죠. 실은 유지관리 사업이 점점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실은 이게 제가 2014년서부터 지금 공공솔루션 마켓 컨퍼런스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예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이 준 적이 없어요. 2014년부터. 늘었으면 늘었지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총 소프트웨어 구축은 이렇게 7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이 1조 6,700억 가량이 됩니다. 전체 사업 예산이 4조가 좀 넘습니다.
4조가 좀 넘는 예산에서 1조 6천억이 지금 운영유지관리, 즉 35% 이상이 운영유지관리로 전체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는 계속 유지관리를, 운영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면, 유지관리에 대한 여러 경영학도 그렇고요, 공학 쪽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X축은 시간, Y축은 비용과 성능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설계, 시스템 설계나 도입 시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대비 비용을 들인 만큼 비례해서 성능이 올라갑니다. 성능은 이렇게 딱 비용과 시간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한 임계점, 설계 도입기가 끝나는 이 시점이 딱 지나면 운영관리기라는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운영관리기에 들어가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성능 역시 설계기에 비례해서 늘어났던 것처럼 확 하고 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지만 완만하게 꾸준히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비용이 들어가야 그동안 만들어 놨던 시스템 자체가 꾸준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가는데 비용을 조금만 줄여도 실은 불량 부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 예산 자체에서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운영 관리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신문, 이 행사 자체도 전자신문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자신문의 애동자인데 전자신문의 기사에 보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30년 전에 36%였던 유지보수율이 지금은 10% 미만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는 그러니까 신청 기업이 없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운영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돈을 실은 유지 관리하는 업체 또는 유지 관리에 쓸 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 예산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운영 유지 관리 예산 자체가 지금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나 인프라 커버리지를 훨씬 넘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율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현실화되지 못한 요율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없고 그나마 맞는 기업들조차도 실은 품질을 담보해주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산은 돈은 늘어나는데 실은 성능이나 퍼포먼스는 더 떨어지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원격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저의 제안은 그것들을 예산은 부족하고 늘어나는 운영관리를 어떻게 원격 제어라는 서비스로 대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원격 제어가 아니라 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원격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비용을 아끼고 안정성과 보안까지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아마 여기 의문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원격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데 보안이 약한 거 아니야? 왜 제가 안정성과 보안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이 뒤에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원격 제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는 최근에도 나이파였나요?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개설을 하면서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 전파를 위해서 별도의 센터를 또 개설을 하셨죠.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다 클라우드 지원센터에서 해드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클라우드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장점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경제성. 싸다는 건 클라우드는 싸게 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안정성. 왜 여기서 안정성을 말씀드리냐? 저희는 저희 것만 놓고 봐도 실은 미 국방부나 연방정부 포털들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클라우드 발전법이 재작년 9월에 시행되면서 이미 먼저 그거는 다 마련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규제는 더 이상 없다. 물론 내부 보안 규정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내부 보안 규정을 어떻게 충족시키면서 도입을 한 사례가 있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라우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뭐 미래부에서 전체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클라우드 중심, 올해는 또 클라우드 퍼스트를 넘어서 이제 모바일 퍼스트를 외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바일과 클라우드에 관련돼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거다. 뭐 아까 오전에 키노트에서도 그 행정안전부의 사무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바일 전자정부, 웹 전자정부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센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당장 목전에 있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격관리 솔루션을 어떻게 해서 비용이 절감이 될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유지보수를 사람이 직접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한번 빠지겠죠. 그 비용이 빠지는데 그거를 클라우드로 이용을 하면 별도의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 초기 투자 비용과 이후에도 운영 유지 관리 비용 또한 안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원격 지원을 최종적으로 조합을 해서 이용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 유지 보수 솔루션을 갖추실 수 있는 겁니다. 궁금하신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국도시철도공사입니다. 바뀌었네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용산에 원래 이 공단이 있었던 거 많이들 아시죠? 용산에 그 넓은 부지를 쓰고 있다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실은 서울에 원래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이나 업체들이 다 서울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대전에 내려가고 나니까 실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은 대전이 뭐 KTX 타고 내려가도 1시간 반, 차를 끌고 내려가더라도 실은 2시간 반, 한 2시간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동안 죽어버린 서버는 계속 놔둘 수는 없고 실은 그런 문제가 한번 있으셨어요. 이 공간에서.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원격을 도입을 하시게 됐는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망분리가 되어 있는 환경인데 어떻게 원격을 도입할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망분리도 있으신 환경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망분리 환경에서도 엄격하게 보안 규칙을 적용을 하고 금융위에서 내놓은 망분리 환경에서의 원격 지원 규정 자체가 있죠. 그게 아마 10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망분리 환경에서 원격을 이용할 수 있을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내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외부망과 연결되는 작업용 PC 콘솔을 하나 둡니다. 브릿지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 브릿지 역할을 둠으로 인해서 누구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보안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외부와 내부망을 연결하는 브릿지니까 이것만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다 뚫리는 걸 텐데.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 사전 예방 관리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협력사에게 신청서를 받습니다. 작업 신청서를 받아 거기에 언제 누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 라는 신청서를 내면 관리자는 그 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승인을 내줄 때 딱 한 번 쓸 수 있는 원타임 아이디에 작업 시간 30분짜리, 1시간짜리 작업 권한 어디까지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 아이디를 받은 협력사, 외부에 있는 협력사는 중간 브릿지를 통해서 딱 한 번 쓸 수 있는 아이디로 접근을 합니다. 이 접근을 하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1단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과정을 어떻게든 뚫었다 아니면 뭐 거짓으로 접속 승인 요청을 했다 그런데 관리자가 소홀해서 놓쳤다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작업용 PC를 통해서 내부망에 접속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내내 내부에서 로그 기록은 당연하고요. 화면 자체를 그냥 다 녹화해버립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다 녹화를 해놓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나중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거나 이상한 점이 발생됐을 때는 로그 기록을 토대로 녹화 파일을 찾아서 어떤 작업이었는지 바로 백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2단계 절차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스템을 토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외부 유지관리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계신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절차에 대한 간략한 프로세스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런 신청서 내용을 보고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고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원격 접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두 가지의 아젠다죠. 첫 번째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꾸준히 늘어나는 정부와 예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영 유지 관리 사업 예산이 그나마도 그게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유지 보수 요율을 못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유지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부족한 예산을 메꿔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대안으로 클라우드 원격 제휴를 통해서 망분리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규정을 준수하시면서 유지 보수를 하실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아젠다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모빌리티 비즈니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무슨 모빌리티 비즈니스냐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대리 서비스 하시면 공공기관에서는 모바일에 요즘은 없으시는 분 없으시죠? 대부분 다 모바일 서비스 하시죠? 웹은 물론이거든요. 그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편의성입니다.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써야죠. 누군가 그걸 다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써주게 할 거냐, 어떻게 편리하게 쓰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단위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겁니다. 모바일은 꾸준히 늘어서 평균 37% 성장을 보이고 500억대의 디바이스가 2020년에는 인터넷에 다 연결이 되고 그 늘어나는 디바이스 숫자와 맞춰서 실은 원격 지원이라고 하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똑같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IDC에서는 원격 지원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 왜냐? 늘어나는 디바이스들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게 하려면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가장 편리하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실은 IT 매니저나 IT 관리자들은 이렇게 늘어나는 디바이스 환경에 대해서 향후 문제의식 또는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1번과 4번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 거냐. 그리고 네 번째가 원격 접속을 어떻게 하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지금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민간에서도 실은 늘어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대응이나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한번 여기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앙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연령 기준으로 40대, 50대 이상의 중앙공무원분들이 전체 공무원분들의 약 70%라고 합니다. 즉 중장년층 분들이 주로 주요 직책을 맡고 현업을 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모바일 전자정부, 행안부에서 요즘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모바일 전자정부 같은 경우 주로 40, 50대 분들이 많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례 때문에. 이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대는 20%는 50대는 50%가
그렇다라고 답변한 설문입니다. 질문이 뭘까요? 20대는 이렇게 조금이고 50대는 절반이나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절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우시대요. 또 다른 설문조사입니다. 20대는 30%, 50대는 60%입니다. 이 질문은 뭘까요? 바로 디지털 변화 속도가 두렵답니다. 따라잡기 어렵다요.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 공공기관에서도 많이들 회자되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되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버거우신 거예요. 저는 20대조차도 30%나 돼요. 그런데 아까 중앙공무원의 40, 50대 이상이 몇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70%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많은 숫자분들이 실은 어렵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쉬우십니까? 모바일 이용하시기 쉬우세요? 실은 저도 이제 막 40대에 들어갔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맨날 쓰는 것만 쓰거든요. 그렇게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특히나 더 연세가 많으실수록.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 연세가 많거나 또는 어리거나 아니면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나 못 다루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 모바일 또는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그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첫 번째 갖춰야 할 요인이 편의성입니다. 그 편의성을 어떻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성공 사례를 가져가고 있는 곳이 있는가? 이렇게 민원24 그리고 해남부와 외교부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인 삼성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해남장 PC고 아까 이제 모바일 전자상도 잘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잘 되고 계신 겁니다. 민원24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것도 아마 해남부에서 하시는 서비스인데 2006년에서 2014년까지 이게 총 이용량입니다. 근데 2006년에서 2014년까지 9년간 전체적으로 13배가 성장하셨어요. 이 서비스 이용률 자체가. 그런데 이 그래프에 꺾이는 이 변환점을 보자면 초기 3, 4년간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0만 명 정도 매년 증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을 기점으로 10년 넘어가면서 700만, 900만, 1000만씩 막 늘어나요. 연단위로. 이게 선뜻 이해가 되세요? 그냥 변하고 눈덩이처럼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저희 자랑 같긴 하지만 민원24가 로보트콜이라고 하는 원격 지원 서비스를 실제 2009년부터 도입하셨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학습 효과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민원24 홈페이지예요. 뭐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